양도세를 완화해준 1년간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물로 내놓을 확률이 높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집값은 좀 하향 안정화. 예, 상저하고 되겠죠? 네. 예, 상반기엔 약간 떨어지겠지만 그 떨어지는 게 하락폭이 크진 않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공약 중에서 지금 보면은 완화책이잖아요. 완화책들이 많기 때문에 세금 규제 완화라든가 다주택자에 대한 지금 현재 중과에 대한 중과세율을 낮추는 거, 대출 규제도 어느 정도 80%, 그다음 DSR은 40% 놔두지만 LTV DSR을 갖다가 또 높여주겠다는 거. 이렇다 보면 미래에 대해서 호재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하락으로 들어서지는 않을 것 같고요. 관망세이지만 살짝 어느 정도 하락할 수 있다. 이 정도죠. 네. 문정부처럼 급격하게 집값이 상승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도세가 완화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판매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양도세는 어느 몇 프로 정도 되는 겁니까? 가장 최고로 놓고 본다면 45%인데요. 그건 일반과세죠, 일반과세.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45%까지 내진 않고요. 6%에서 42%로 보면 되는데, 지금 현재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10억에서 20억이 됐다. 요즘에 보통 100%씩은 다 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0억이 올랐을 경우에 원래 같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 금액이 3주택일 경우에, 왜냐하면 추가 30% 플러스 하니까 45%에다가 플러스 30%, 75%, 플러스 주민세가 7.5%, 그럼 82.5%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원래 지금 현재 상태로 해서 내야 되는 세금은 10억을 벌었을 경우에 8억 2,500만 원을 세금 내고 1억 7,500만 원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거의 국가에서 징벌적으로 내리는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전 국가에도 이런 정도의 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그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매도할 수 있는 또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현 상황이 양도세 중과를 낮춰주게 될 경우에 현실적으로 보유세를 어떻게 완화하느냐가 지금 가장 큰 관건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유세라는 것은 두 가지의 세금으로 나뉘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재산세, 하나는 종부세가 있어요. 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세, 그다음 종부세는 국세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만 있는 체제입니다. 지금 종부세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이중과세 논란을 일으킬 수 있고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거든요. 실현되지도 않은 과세에 대해서 보유함으로 인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가요?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유할 수 있게끔 해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 보유할 수를 없어요. 주택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에요. 투기로 이용하는 사람이 나쁜 것이지 내가 월세를 낮춰주는 방향으로 해서 공급을 해주는 거죠. 전월세를 공급해주는 임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급을 갖다 맞춰줄 수 있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그 궁금한 사항을 좀 여쭤보면, 양도세에 대한 것들을 완화를 시켜준단 말이죠. 1년 정도. 자, 그러면 단기 보유가 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주택자가 중과가 완화됐으니까 6월 달에 집을 사서 12월 달에 매각을 한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거는 현 법에도 네. 벌써 법안이 통과돼 있는 상태고 네. 지금 현재 단기 1년은 세금 70%를 부과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7% 더해서 주민세까지 하면 77%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여러 차례 잡고 반복해서 행동을 하게 되면 국세청 조상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내가 1억 원의 피를 얻었다, 수익을 얻었다 해서 그걸 팔려고 하면 내가 가지는 소익은 2,5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을 계속해서 국가에서 조사 대상까지 돼가면서 굳이 그걸 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양도세가 완화된 게 뭐 1년 정도 유예됐다고 해서 그 사이에 내가 단기 투자를 해서 재산 증식을 하려고 하는 거는 그런 생각은 버려라. 위험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무조건적으로 하나 마나. 그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양도세가 완화됐다고 해서 1년간 유예됐다라고 해서 나 집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집 사야지는 괜찮죠. 그쵸. 근데 중요한 건 부동산을 살려면 단기간 투기 목적으로 사는 것은 안 되지. 그것은 안 된다. 하지만 이제 장기를 보고 부동산을 투자한다면 지금이 곧 기회이다죠. 왜?
실거주 목적으로 내가 실제로 투자하는 게 뿐만 아니라 1주택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과거의 법으로 다시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게 지금 현 인수위의 발표거든요. 여태까지 핀셋 정책을 한 것들 28가지의 규제로 묶어놓은 것들을 다 풀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이전 법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가구 2주택, 일시적 1주택 이것도 지금 풀리겠다고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가구 2주택이니까 한 3년에 한 번 주택을 사면서 팔 수 있는 여건은 조성이 될 거고요. 하지만 저 같으면 최대한 실거주 목적자들이 먼저 매수를 해서 주택 하나씩은 갖고 장기로 갖고 가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까지 받아서 80% 세금을 혜택받으면 세금이 거의 없거든요. 1주택자들이 가장 좋은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